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여러분들 앉혀놓고 1년 수업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얼마나 선생님들 힘들겠어요. 답답한 마음을 안고 매일매일 강의하러 올 거예요. 일주일 전만 해도 최고 실력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강의하다가 그러잖아요.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사람 강의하다가 턱하니 지옥 맨 바닥에 와서 강의를 해서 또 이렇게 올려놔야 되니까. 자신 있죠, 여러분? 자신 없어요? 학교 갈 자신? 아무 반응 안 하기로 단합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지 방법 알려 줄까요?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필기 안 하고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열심히 안 해요, 사람들이. 오늘 과목이 요 교과서 가져왔죠, 요거 가져왔는데 98페이지 펼쳐보는 거예요. 큰형님은 책 안 가져오셨어요? 책이요? 98페이지 왜 안 펼치셔요? 응? 책을 찢어버렸어요? 다 나눠가지고 지혜로우시네. 이게 저는 이렇게 미련하게 통째로 들고 다니지만 이게 원래 4과목이잖아요. 4권이니까 4개로 찢어서 다니면 돼요. 여러분도 안 되겠다. 과목 책 헷갈리니까 그냥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들은 공법 시간에 딴 거 가져오고 공시법 시간에 공법 가져오고 난리 날 텐데. 98페이지에서 앞으로 2장을 가보세요. 앞으로 1장, 2장 가면 제2과목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공법. 진짜로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법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죠? 이 법률을 6과목 중에 개론 빼고 법률을 공부해서 평균 60점 넘어야 합격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아요. 법률 용어가. 그래서 자꾸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떠들어 보라 그러면 자꾸 소리 내서 떠들어 보는 게 그게 합격의 가장 기본길이다. 자꾸 떠들어야 돼요. 그 귀찮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떠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해서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자격증 딴다 생각하면 뿌듯하다는 거. 생각만 해도 뿌듯하다. 오늘 우리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그래도 초면에 그 통성명은 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 19년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한 주도 안 빠지고.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주위에 사람들이 중개사밖에 없어요.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 사실 문제 나오는데 어려워요. 여기서 과락도 많이 나오고 공부하다 보면 제일 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놈이에요. 그래서 얘를 처음부터 따박따박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잘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2차 과목인 건 알죠? 1차, 2차가 뭔지는 알잖아요. 어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2차 과목의 첫 번째 과목이에요. 공인중개사법령하고 공법 모아서 80문제를 보니까 80문제 보고 50분 쉬었다가 공시세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과목 이름이고 한 장을 딱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참 기본을 참 잘해야 되는데 컨텐츠 목차라고 나오죠. 그죠? 자, 목차 나오면 챕터 1 제1장 그 무슨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법에서 12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제2장은 무슨 법이요? 도시개발법. 거기서는 지금 뭘 쓰시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졸지 말고
필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라고 했지요. 근데 10초도 안 돼서 지금 필기하잖아요. 할 걸 해야지. 시험에 각각 몇 문제 나오는지 틀린 거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교과서가 아니고 요약집인데 기본 교과서는 이런 두께의 책이 6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걸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현명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지혜롭게. 뭔 얘기냐면 객관식 문제가 오지선당으로 나와요. 지문 5개 던져놓고 틀린 거 찾아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75%가. 나머지가 올바른 고르시오. 케이스 문제구나. 그러면 오지선당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아무리 중요한들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죠? 학원에서 사설학원의 객관식 학원은 시험에 합격시키는 학원이지 대학원에서 논문 쓰듯이 공부하는 학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이 아는 게 능사가 아니고 객관식으로 누가 잘 푸느냐 이게 능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딱 보면 내가 20년 가까이 강의해가지고 관상을 보거든요. 진짜예요. 매년 얼굴 계속 쳐다보면서 강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 관상은 내가 될 관상이다 안 될 관상을 해놓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맞춰봐요. 아, 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70, 80% 맞아요. 딱 보면 떨어질 상 내가 얘기해 줄까요? 책에 줄 치는데 자있죠 자 가지고 와가지고 줄을 쫙쫙쫙 치는 사람들 100% 떨어져요. 특징은 몰라 객관식을. 예를 들어서 지문이 1번부터 5개 나오잖아요. 서술식으로 나와 요새는. 단다식은 별로 안 나오고 길게 해놓고 그 특정 단어나 주제를 틀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줄쳐야 돼. 그 부분을 문장 전체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거는 사법시험 2차 논술할 때 문장을 다 외우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막 써놔야 되는 거예요. 앞뒤로 10장을 써야 되니까. 근데 쓸데없이 줄을 치는데 보니까 문장 5줄을 통째로 다 줄쳐요. 나중에 줄치다 안 돼가지고 형광펜으로 덧칠을 해요. 그 다음 이제 뻘건 걸로 해요. 별 그려요, 이제. 그리고 모의고사 37.5 나와요. 37.5의 의미를 모르는군요. 과락 나왔다는 얘기예요, 과락. 과락 알죠, 과락? 과락도 모르고. 평균 몇 점이면 합격한지는 알아요? 40점이 아니고 60점. 60점이면 합격하고. 그치. 과목별로 가락이 아니고 과락. 서울말 써야 돼요. 경기도에서 살면. 지방 사투리 쓰면 안 돼요. 저 사투리 안 쓰잖아요. 과목별로 40점에 달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전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줄 칠 때 절대로 형광펜으로 막 한 페이지를 전부 다 줄 친 사람들. 도르는 사람 같아요. 그 무슨 맺힌 게 있는 거지. 그러지 말고 수업 시간에 논점을 잡아서 선생님들이 체크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만 체크하는 거예요. 그거만 눈에 띄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문장 중에 5년이 중요하다. 그럼 최 5년 되는 날까지 쭉 나오면 그 5년을 3년에서 7년으로 바꾸거든. 14일 나오거든 여기. 그럼 14일을 30일로 바꾸거든. 그 부분 동그라면 시군구 설립인가 받는다 하면 시군구인데 시도로 바꿔버리거든. 그 시군구 인가권자 누구?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하면 그거 동의. 그런 표현들이 객관식에서 답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서 잘해서 혼자는 안 되니까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데 잘을 대고 막 혼신을 다해서 눈에 힘주고 막 줄쳐놔요. 다 줄친다는 건 줄 안 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죠? 중에서 합격하려면 머리가 좀 돼야 되는 건 알죠? 50명 중에 25등 안에는 들어가야 돼, 반에서. 25등 안에 들어가 본 적 없어요? 못 잡고, 이거를. 근데 이 공인중개사 5과목이 법률인데? 주변에 법대 나온 사람, 아는 사람 없어요? 아, 큰일 났네. 법대 나오는 영향받은 사람도 없고, 공부도 이게 평범했네요. 예. 그래, 이 이상은 못 받아봤어요. 나는 막 매년 그런 거예요. 겨울방학 때면 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위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타에 모범돼가지고 이와 같은 상장을 좀 하는 거. 그리고 국어사전 요만한 거에다가 노란 띠 둘러주는 거.
그건 또 집에 뭐 엄청나게 많았는데, 나는 어릴 때 보니까. 줄 칠 때 그냥 연필 하나 가져오세요, 연필. 볼펜 그런 거 말고.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죠? 책 그 위에다 써야 되잖아요. 내가 공부하면서 느낀 그런 거. 그러니까 연필이 제일 좋아요. 샤프 말고 칼로 깎는 연필. 야, 그 깎을 때 매일 아침 있잖아요. 연필 2자루를 손으로 깎아. 그리고 학원 가져와 봐요. 성스러운 의식 같은 느낌 드나요? 싹 깎아서 가져와서 그걸로 동그라미 치고 줄 치고 2-3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줄 친 게 지워져요. 왜? 논점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보여요. 그럴 때 객관식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객관식이라는 건 항상 명심을 하셔야 돼요.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제별로 얘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라고 하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화되지 않는 부분을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교과서가 800페이지인데 그 800페이지 다 외운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문제화되는 부분만 공부하고 그것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시험 보는 날 있잖아요. 저녁에 술 한잔 먹으면 1년 배운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이래나 저래나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객관식 합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해야 돼요. 현명에 작은 양을 하고 극대화돼서 정답을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1년이거든. 여러분은 딱 1년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 딱 공부해서 에버리지 60점만 나와야 되거든요. 과락 없이. 그 다음에 공부를 평이하게 공부한 사람들 합격 잘 하기 힘들어요. 특정 과목을 아주 세게 해놓을 과목이 필요해요. 특정 과목의 점수는 얘는 난 무조건 자신 있어. 85점. 그런 과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비슷비슷하게 전 과목이 비슷비슷해 합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1차 과목에서는 내가 볼 때 개로는 어제 하는 분 있죠? 착해 보이잖아요. 안 착해 보여요? 착해 보입니다. 집에서 설거지 다 하고 마누라 시킨 대로 다 하고 옵니다. 늦으면 늦게 가서라도 다 하고 그러고 와요. 밥 다 해먹고 설거지까지 하고 나와요. 좀 지각할 거예요, 아침에.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얘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고득점 못해요. 얘는 그냥 반타작한다 생각해요. 그 다음 민법이지, 민법. 어차피 얘는 나오는 범위 정해져 있어요. 왜? 법조문하고 판례.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낸단 말이에요. 확정된 법조문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기 때문에 얘는 하는 대로 점수가 나와요. 문제가 대리 한 문제, 2문제, 무효 취소 하나, 착오 하나, 부합,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소유권, 점유권, 주제별로 시험에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민법은. 얘는 공부를 하는 만큼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측 가능해요. 어떤 수준의 문제가 나와도. 얘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왜? 개로는 범위가 없거든요. 부동산 관련된 어떤 신문에 나온 걸 내도 문제가 돼버려요. 그리고 2차 과목에 있는 것도 시험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해놓으면 2차 과목에서 등기법을 잘해요. 민법이 이거거든요. 사고 팔고 하는 게 민법이에요. 자, 돈을 주고 부동산 사고 팔고 하잖아요. 잔금 치르고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해야 되죠. 우리 민법은 등기 안 하면 안 돼요. 등기하는 절차가 바로 2차 과목의 등기법, 공시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을 잘하면 절차법인 등기도 잘하고 등기를 잘하려면 민법을 잘해야 되니까 민법 잘하면 2차도 제대로 잘하게 돼 있어요. 이 과목은 무조건 80점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러면 1차 합격해요. 극단적으로 야가 80점 나왔다. 가능하거든요. 야가 과락만 면해도 합격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42.5, 20점 남는데 그러죠. 그런데 야도 55, 야도 65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특정 과목에서 빠그러졌을 때 아무리 어려워도 45점은 나오거든요. 1년 공부한 사람은. 그러니까 특정 과목에서 센 과목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차 과목에서 이런 걸 모르고 막 공부한다니까. 공인중개사법령하고 실무가 있고 우리 지금 배우는 공법이 있고 공시세법이 있는데 2차 과목은 공인중개사법이나 요 실무, 요 40문제짜리인데 여기서 80 이상 나와야 돼요. 양이 작거든요. 양이 작아서 쉽거든. 접근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실무에서 무조건 80 이상 나와줘야 극단적으로 공법에서 50점 나오고 공시세법 50점 나온다 하더라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과목의 비중이 다 똑같은 줄 알고 공부를 해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지를 지피지기 하라고 뭔지를 알고 거기 접근을 해서 객관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데 마구잡이로 공부해요. 맞아. 그러고 난 한 2달 뒤에 힘들다고. 아, 나는 안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의외로 쉬운 시험이에요. 막 공부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2차는 중개사법 이기는 워낙 쉽기 때문에 야를 갖다가 미친 듯이 처음에 공부해서 올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하는 거고 반타작만 마치고 그 다음에 1차는 민법하고 이걸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학기론도 무시하면 안 돼. 과락 나오면 안 되니까. 뭔 말인지 다 왔나요? 1차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2차는요? 중개사인지 뭔지 그거요. 그래서 이게 무슨 요일이더라? 금요일날? 금요일날 인상 착한 사람이 와요. 아주 착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차 오늘은 이제 공법인데 이놈의 공법 과목을 바꾸든지 해야지 힘들어서. 자, 공법이 거기 딱 보니까 과목 이름이에요. 법이 6개. 자, 1장이 무슨 법이요? 떠들어서 법 제목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된다니까요. 귀찮아하지 말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자, 봐요.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국토의라고 돼 있죠. 법 제목 속에가 국토라는 단어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라 전체를 계획하고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게 40개 중에 12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번부터 12문제 딱 나올 텐데 앞에서부터 답을 못 찾고 툭툭툭 틀리잖아요. 멘붕이 와요. 뒤에 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앞에 거는 무조건 잘해서 답이 뚝뚝 보여야 돼요. 여기서 8개에서 많으면 10개는 맞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2장이 도시개발법. 그러죠? 이거 들어도 못 봤잖아요. 평생. 이런 법 들어봤나요? 여기서 6문제가 나와요. 자, 3장은 무슨 법이에요? 우리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요. 입장을 바꿔서. 이 과목을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해야 되는데 법 제목도 안 외우고 심오한 법 내용을 외운다고 문제를 푼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법 제목 외우는 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으로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봐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용적률 틀린 골라봐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법 제목하고 법률 용어를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책이 읽어지는 거예요. 3장이 무슨 법이냐? 법 제목 길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얘는 들어보셨나요? 혹시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재개발 재건축 뉴스 나올 때 이 법이 나와요. 이 법이. 이게 재개발 재건축하는 법이요. 여기서 6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필기하지 말으라니까 사모님. 지조 있으시다. 기어코 딱 써버리고 고개 드시네. 이 책 버릴 건데 뭐 어차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거 12월 말이면 버릴까 안 버릴까요? 버려야 되잖아요. 기본서 교과서 나오는데 뭐들로 여기다 쓰나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2달 동안 얼굴 익히고 가셔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법 제목이나 외우세요. 이게 2개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6개 다 못 맞춰요. 3개씩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그럼 속이 편안해요. 그 다음 4장이 무슨 법? 건축법. 그 다음에 5장은요? 주택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7문제. 7문제 나오는 거예요. 얘들은 법도 짧잖아요. 실제 문제 출제도 짧게 나와요. 그래서 얘들이 위치적으로 뒤에 있어 그렇지 공부를 할 때 이 2개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좀 쉽게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는 5개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2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전체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내가 더 세게 해야 될지를 정해놓고 그럼 공법이라는 과목 왔지요. 공법이라는 과목에 와서도 법이 6개 중에 어디를 강점을 두고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대포로 하는 게 아니고
뭐 한 3년 주면 어쩌 괜찮지만 1년밖에 안 주잖아요. 요 두 개는 문제도 좀 짧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 왜 나오면 틀리지만 배운 데서는 무조건 답이 환히 보여요. 이 두 놈은 배운 데서 나왔는데도 답이 안 보여요. 지문이 길게 나와요. 또 별 케이스로 다 나와요. 그 다음 6장이 무슨 법? 농지법. 여기서는 이제 농지법은요 2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 맞고 하나 틀리면 돼요. 깔끔하게. 자, 여러분요 중개업자가, 여러분들은 경기도 부천이 주소 아니신 분 있나요? 부천 아니신 분? 뭐 이거 아니다 하면 되는 건데 뭐 그 숨길 건 또 뭐가 있어요? 자, 부천 수도권에 있는 중개업자가 저 시골의 농지 그래, 아니 시골 갈 것도 없어요. 여 옆에 농지 있어 없어요? 논밭 천지잖아요. 시흥 광명 넘어가면 엄청 광명에 교도소 있잖아요. 교도소 아셔요? 새로 교도소 왔던데? 그 앞에 그린벨트 쫙 지정돼 가지고 논밭 쫙 있던데 거기. 여러분 도시 사는 여러분들은 농지를 마음대로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에? 그거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에이, 괜찮아. 여러분 내가 무슨 오늘 첫날인데 뭘 알겠다고 내가 알 것을 조건으로 물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게 제일 좋아. 그게 순수하잖아요. 여러분 도시 사는 여러분들이 시골 농지 마음대로 내 거로 땅 사가지고 등기하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냥 깔끔하게 있다 없다만 얘기하면 되지.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말이지 내가 경운기도 없고 뭐 꽃갱이도 없고 그걸 내 굳이 사가지고 뭐 고구마 심어서 뭐 달라고 마트 가면 파는데 그거 아니야. 근데 농지를 사는 사람이 도시민들이 농사지어서 고구마 캐먹으려고 농지 살까? 논밭을 샀는데 1년 뒤에 말이야 택지 개발돼가지고 신도시가 들어선대요. 리조트가 들어선대요. 그래서 농지인 용도가 도시지역으로 바뀌어요. 5년 뒤에 고층 아파트가 쫙 들어서 상 빌딩 들어가요. 그러려고 농지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강호동이가 강원도 평창에 농지를 왜 샀을까? 강호동이가 돈도 많이 버는데 평창에 농사 지으려고? 올림픽 한다는 거 알고 땅 사는 거예요. 그놈이 정보를 알고. 몇 배나 올랐잖아요. 그래서 농지 사는 거지. 농지는 농사 지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농사 지으려서 농지 힘들어 죽겠는데. 실제 농사 안 지어봐서 그렇지 농사 골병 들어요. 도시민들은 농지 마음대로 못 사요. 농지는 법적으로 스스로 경작을 농사 짓는 사람만 가질 수가 있어요. 도시민들은 농지 못 가집니다요. 그럼 어떻게 농지 어떻게 해야 돼? 주소 옮겨야지 그 동네로. 주소 옮겨놓고 내가 여기서 농민으로서 직접 내가 경작하겠습니다 라고 입증해야 돼. 그 주소 옮겨서 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야 농지 살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런 제한이 없으면 돈 많은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논밭 다 사놓고 그러죠. 현지 농업인한테 소장농 시키지. 안 그래요? 그럼 그 사람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살은 다 가져가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농지는 스스로 경작할 자만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을 보호하는 규정 같은데 의외로 농업인들이 이 농지를 좀 팔아가지고 딸내미 시집 보내려니까 농지 안 팔리죠? 안 팔리잖아요. 농지도 농사 안 지으면 못 사잖아요. 안 팔리잖아. 그게 어떻게 재산권의 과잉침해 해서 도시민들은 300평까지는 농사 안 지어도 주말 체험 목적으로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우병우 알죠? 우병우. 그 사람이 그 농지법 위반이라고 텔레비 나왔잖아요. 그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농지 한 1000평이 내가 마음에 들어요. 개발될 것 같아. 그러면 1000평 다 사는 걸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누라 이름으로 300평, 마누라 언니 이름으로 300평, 마누라 오빠 이름으로 300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다 자기들 식구들 땅이잖아요. 그럼 이제 땅 투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 농장으로 땅 사놓고 농사 안 지으면 또 처분 명령이 날라오거든. 그러니까 농사 지으려면 힘들잖아요. 손도 많이 가고. 더덕 심는 거요. 도라지. 그래서 도라지라는 게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도라지 더덕은 손이 가요?
지가 알아서 몇 년 동안 익어요. 익는 게 아니고 굵어져. 그럼 가서 한 뿌리게. 그래서 군청 공무원 나오거든. 그러면 농사 지어야 안 지어 확인하러 나온단 말이야. 봐라고. 도라지 꽃 피었지 않냐고. 농업 입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텔레비에서 왜 도라지 밭으로 했냐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법 전문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쓸데없는 농지 같아도 저것이 돈덩어리가 된다 이 말. 우리 여기 김포공항 가는 마곡지구 있죠. 마곡지구 여기 김포공항 국제공항일 때는 건물 못 지어요. 비행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일대 개발 못 하다가 마곡 신도시 개발할 때 보상금 600억대 받은 사람이 2사람이에요. 400억대 받은 사람이 10명 넘고 그 사람들이 신문에 보도된 게 10대 넘게 10대가 넘게 농사만 지었던 게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공항 들어서니까 평생 농사만 지어야 되지. 건물 못 짓잖아요. 용도 변경 안 되니까. 고도 제한 걸려 있으니까. 근데 얘가 인천공항 국제공항 들어서면서 국제공항 기능이 다 옮겨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김포공항 국내선만 다니잖아요. 일본 가는 몇 개 빼고. 그러니까 다 풀고 마곡지구 개발했잖아요. 보상금 600억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은. 농사만 지었다니까 수만 평을. 그러니까 농지는 일반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게 농지 사는 사람들은요. 농사 지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쳤어 농사 짓기에. 마트 가면 천지로 파는데. 그러죠? 근데 이건 투기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정보를 알고 그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개 법이 요걸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요 과목 40문제짜리 과목은 법이 몇 개로 되어 있다고? 6개의. 그러니까 이거의 출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별 법에서 각각 나오는 문항수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전국의 농지에 대해서 이 법이 정정되어 있고 여기 쳐봐봐요. 공법이라고 하는데 무슨 공법이라고? 부동산 공법이라고. 부동산이란 말은 들어봤지요? 뭘 부동산이라고? 부동산인 건 알죠? 동산 부동산. 부동산 뭘 부동산이라고 할까요? 괜찮아. 괜찮아. 왜 얘기 막 하는 거지 뭐. 이럴 때 뭐 2달 동안 마음대로 얘기하다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얘기를 이렇게 나처럼 잘 들어주는 사람들 있어요? 식구들? 여러분 2마디만 하면 고마워라. 하잖아요. 얘기 안 들으는데 사람들이 왜 내면에 스트레스를 받냐면은 나의 얘기를 누군가가 안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 얼마나 착해. 여러분 얘기하라잖아요. 다 들어주겠다고. 말을 못하네. 나도 이제 집에 가면 집 식구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에 큰 호박, 작은 호박 2개가 있거든요. 저그들은 호박이 아닌 줄 알아요. 내가 볼 때 객관적 호박들인데 둘이서 앉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큰 호박 하나, 작은 호박 하나 있다고. 그래서 야, 너 둘이 어떻게 코도 납작하고 둘이 똑같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집에 가서는 뭔 얘기 나한테 하잖아요. 시끄럽다고. 안 들어줘요. 왜 쳐요? 힘들어 죽었는데? 근데 학생들한테는 온몸을 바쳐서 다 들어줘요. 부동산은 그래도 좀 전에 뭐 토지 건물이라고 한 거는 어제 뭐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결혼 시간에는 얘기 안 할 것 같아서 어제 좀 뭘 했구만. 어쩐지 말하는 품새가 달라요. 그 하루 만에 여러분 좀 달라진 거 못 느껴요, 스스로가? 훅 똑똑해진 느낌. 1년 공부하면요, 진짜로 달라져요. 부동산 쪽으로 법과 제도를 많이 알게 돼요. 토지하고 건축물을 부동산이라는데 원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하고 건축물을 부동산이라 하는데 동사는 부동산 외의 것을 말한다. 이렇게 민법 98조 99조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토지는 대한민국 모든 땅은 지목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지목.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모든 등기부는 여기서 분류된 지목과 용도 범위 안에서만 법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목도 29가지, 건축물 용도도 29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여기 없는 것들은 법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등기부는 표제부에, 표시란 등기부에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지목과 여기 있는 용도로만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에 없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법을 개정을 해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땅, 건물이라는 얘기거든요. 토지, 건물. 그러면 시험 낼 때 토지의 지목, 건축물의 용도 묻는 문제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중개업자는 텔레비 자동차 중개업자가 거래 중개해야 안 해요? 중개사 사무실 가면 차도 살 수 있어요? 텔레비도 살 수 있고? 텔레비는 하이마트 가야지. 부동산을 거래 중개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예요. 토지 건축물 거래하는 사람이에요. 동산을 거래 중개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중개업자가 땅이 뭔지 건축물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공시법 시간에 지목 배우고 우리 공법 건축법 시간에 용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 용도 묻는 문제 나오겠지요. 이번 용도 묻는 문제가 공법에서 아니고 학계로서 나왔거든요. 다중주택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묻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출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얘들이 대장에 올라가야 되고 토지대장이라고 들어봤지요. 등기부도 들어봤고요. 등기부하고 토지대장 직접 한번 띄워본 적 있나요? 구경한 적은? 오, 지적도나 임야도는요? 그거는 좀 그러죠? 봤어요? 본 적은 있어요? 띄워봤어요? 오, 집에 땅이 좀 있는가 봐요. 갑자기 급 가까워지고 싶은 생각이. 보통 관심 있는 부분만 보이거든요. 아들을 군대 보낸 엄마는 군대 뉴스만 나오고 길거리에 휴가 나온 군인만 봐도요, 확 뛰어요. 근데 딸만 있는 엄마들은 그거 절대 안 들어와요. 군대 관심도 없다니까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중풍 2번 앓았거든요. 그 지금은 이제 한쪽이 불편해, 많이. 길거리 그런 사람만 보면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요. 눈에 바로바로 띄어요. 자기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은 집에 땅이 많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이제 급부자, 괜찮아요. 있어 보인다는 얘기니까. 있어 보이지 않는 것보다 100번 낫잖아요. 토지가 토지 대장에도 올라가고 등기부에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부에 올라가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토지 대장이 먼저일까 등기부가 먼저일까? 개안습니다. 50대 50이잖아요. 자, 등기부가 먼저, 대장이 먼저. 토지 대장이 먼저? 쫄병이 아니기 때문에. 대장이니까. 대장. 그게 더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 사고 팔 때 일반적으로 등기부를 띄워봐요? 대장을 띄워봐요? 그러니까. 근데 대장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대장이지만 법적으로는 막 다 등기부 띄워보면 돼. 이거 아니에요, 지금. 논리적으로 상대방 설득이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은 등기부 안 띄워보고 대장만 띄워보면 될 텐데 왜 대장을 안 띄워보고 등기부 보고. 자, 보통 사람들은 등기부 확인해보고 소유자 갑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땅 이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 인식을 해야 안 해요. 등기부 띄워보고, 자, 등기부 띄워보고 난 다음에 아니야 이걸로 모자래. 대장도 띄워봐야 돼. 아니야, 지적도 띄워봐야 돼. 지적도. 누가 그래요? 그러죠? 권리관계는 등기부만 보면 충분합니다. 등기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 법에서는 항상 토지든 건물이든 부동산에 대한 당사자 계약을 해줘. 계약. 소유권 변동하려면 등기하여야 효력 생긴다라고 됐어요. 등기하여야. 이게 엄청난 조문이거든요. 민법 186조인데 등기하여야라고 됐지 대장에 등록하여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자하고 대장상 토지대장 소유자가 지번이 만약에 역곡 1동 127번지 똑같은 땅인데 대장의 소유자하고 등기부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을까? 예? 여러분 세상 있잖아요. 부동산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인생 살아온 게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하게 살아온지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절벽 끝을 살아왔다니까 눈 가리고 눈 딱 띄어보니까 절벽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다행히 큰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살아왔으니 다행이지. 큰 사기 안 당하고. 이 정글의 법칙이라니까 이 부동산 쪽에 사기꾼들이 우글우글해요. 진짜로. 모르면 부동산 중개업자 말밖에 못 듣는다니까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은요.
한 10년 하잖아요? 식구들도 속여요. 식구들도 속여요. 몸에 배에 있다니까.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입니다. 걸어가봐 5분 걸리나? 20분 걸려요. 키가 190짜리가 빨리 걸어도 5분이에요. 근데 중개업자들은 자 보세요. 우리 집 큰애가 190인데 얘가 빨리 걸으면 5분인데요. 사장님 다리 짧으시네? 20분. 이런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절대로. 신문 광고 봐봐요. 용인의 땅, 춘천의 땅 광고하는데 강남까지 30분이래요. 차로. 미친 거 아니에요? 새벽 3시에 과속 카메라 30개 끈을 각오로 달리면 30분 내에 가요. 근데 걔네들이 러시아어에는 4시간 걸리고요. 새벽 3시에는 30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수돗물 돌 때 물이 콱콱콱 나와요. 오후 3시에 틀었으니까. 엄마도 밥 안 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밥할 때는 찔찔찔 나와요. 3시에서 물 콱콱 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좋은 얘기만 해요. 그래서 5분 물 콱콱 나옵니다. 강남까지 30분밖에 안 걸려요. 분양받으면 대박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팔고 도망가 버려요. 10년을 해보세요. 10년을 식구들 안 속이나. 그래서 10년 이상 부동산 한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 말을 반대로 이해하면 돼요. 내 너 사랑한대. 안 사랑하는 거야. 너밖에 없다. 딴 데 짱박아 놨어요. 내가 짱박은 돈 어디 있어? 통장 2개나 가지고 있어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토지대장을 먼저 만들고 대장이 먼저 만들어져야 나중에 등기를 하는 거예요. 대장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해요. 시군구란 얘기예요. 시군구. 등기는 법원에서 관할해요. 등기소에서. 부처가 달라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 상태에 깜빡 냅둬버리면 대장은 순돌이, 등기부는 순자. 똑같은 땅이 소유자 다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대장의 지목을 밭을 대지로 바꿨어요. 지목 변경할 때는 대장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바뀐 상태를 가지고 등기를 변경 등기해야 돼. 지목을 바꿔놓고 대장상 등기를 변경 등기 안 하면 등기부하고 대장상 지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멀쩡한 시골 가면 멀쩡한 주택이 있어요. 탁 대지 조성이 된 것처럼. 근데 건물이 있는데 대장을 띄우니까 지목이 임야야 임야. 전이요 전, 밭.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멀쩡히 집이라고 주택으로 샀잖아요. 나중에 그거 지목 변경 지가 해야 돼. 지목 변경할 때 과태료 날라고 난리가 납니다. 함부로 대지인가 아닌 땅의 건물.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가 법이 보세요. 45년대 해방되고 5년 뒤에 6.25 전쟁 났고 그러죠. 61년대에 4.19, 5.16 나고 80년대 또 탱크 몰고 내려가고 난리가 났었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격변이 벌어졌냐. 일본 놈들이 대장과 등기부를 만들었는데 그 와중에 살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이름으로 대장에 올라갔는데 아버지는 6.25에서 끌려가서 죽어버리고 나는 손자가 남아있는데 막 이래가지고 엄청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금도 대장과 지적도 하고 등기부가 불일치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골로 가면. 그래서 전산으로 하고 있지만 등기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토지나 건축물을 중개하는 게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얘네가 어떤 절차를 거쳐 지어지는지 그다음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 공법관계를 많이 알면 국토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쭉 연결돼요. 그래서 이 1장은 나라 전체에 대해서 용도가 뭘로 지정되어 있는지 지구들은 뭔지 그린벨트가 어떤 건지 여기서 다 배우는 거고 요거는 도시개발 사업할 때 이건 재개발 재건축할 때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되잖아요. 뉴스 계속 나오는데 그 다음에 건물 지을 때 어떻게 하는지 건물 종류가 어떤 거 있는지 그 다음에 아파트 지을 때 요거 청약 통장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농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보면 6개 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다 그래 딱 봐도 이놈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개별 목적이 있지만 이건 전체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요 6개 법을 몇 문제 출제한다고요? 40문제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98페이지 안 가보세요. 98페이지가 바로 제 1장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어디를 보냐면은 저 129페이지까지 보세요.
129페이지까지. 그래서 요만큼이 12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만큼이. 그러죠? 요만큼. 몇 장 안 되잖아요. 98페이지부터 129페이지니까. 한 15장 정도? 그러죠? 그 다음에 130페이지부터 자, 제2장 무슨 법이요? 도시개발법. 해서 144페이지까지. 그러면 14페이지니까 7장이네요. 6문제 나와요. 하루에 한 장씩 뜯어 먹으면 되잖아요. 한 장 찢어가지고 외우고 뜯어 먹고 소금 좀 발라서 김도 먹는데 뭐. 이거 7장 먹은다고 배탈 날까요? 배탈 안 나요. 그런 거. 여러분 뭐 엄청 먹을 텐데 나중에. 145페이지에서부터 164페이지까지가 3장. 무슨 법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여기서 몇 문제 나온다고요? 에? 아까 막 가로치고 써도 기억도 못할 거 뭐 들렀어요? 6문제 나온다고. 그 다음 165페이지부터 쭉 보면 183페이지까지가 4장 건축법. 요건 몇 개 나온다고요? 7개 나온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부터 쭉 넘어가서 202페이지까지가 주택법. 203페이지부터 농지법. 그러죠? 요 안에 뭐가 있는지는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84페이지에 주택법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죠? 네. 오른쪽에 리모델링이라고 있나요? 아파트 혹시 리모델링 하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리모델링이라고 들어는 봤죠. 신문에 나오고 이렇게 뉴스 나올 때 아파트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지? 리모델링.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도 들어봤지요. 살아가면서 혹시 187페이지 맨 위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그런 거 들어봤나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들어본 적 없어요, 혹시? 없어요? 부동산 자격증 따면 중개업 하실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신문 안 보죠? 근데 이제 솔직한 얘기 할게요.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고 여러분 자격증 따가지고요. 한다 쳐요. 부동산 여러분한테 사고 팔고 하는 손님이 올 때 그 손님은 돈 있는 사람이니까 없는 사람이니까요? 사고 파는 사람들.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이 매덕. 그렇게 사고 팔잖아요. 세입자 말고. 그렇게 사고 파는 사람들은 똑똑할까요? 안 똑똑할까요?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똑똑해요. 공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신문도 안 볼 때 그 사람 전문 잡지까지 봐요. 부동산 중개업을 해서 살아남으려면 신문 2개 이상 보셔야 돼요. 그것도 꼼꼼하게. 그 신문의 경제면은 신문 기자가 쓸 때 그 신문 기자는 언론고시라고 해요. 정말 똑똑한 애들이 기자가 돼요. 걔들이 모든 최신 자료, 미래 정보 자료를 다 가지고 기사를 써요. 그 신문 기사만 잘 연구해도요, 미래 트렌드가 보여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정책은, 법이나 정책은 바뀌고 만들어질 때 언론사에다가 배포를 해요, 자료를. 그걸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거예요. 그걸 나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손님은 똑똑한 손님 왔을 때 물어볼 때 답이 탁탁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을 제대로 할까?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든 지금 중개업 아니라 의사들도 그렇고 경쟁 엄청 치열합니다. 변호사들 보세요. 변호사 이제 앞으로 3,000명 나와요. 중개업 한대잖아요, 중개업. 로스쿨 3년 들어가서 억대가 넘는 돈을 쓰고 이 새끼들이 왜 중개업을 하냐고. 차라리 공인중개사 하지, 처음부터. 안 그래요? 미친 거 아니에요? 법도 미쳐서 내가 볼 때 나라가. 걔들이 왜 중개사를 해야 돼? 걔들은 법적으로 가서 세계의 다른 변호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해외로 진출해야지, 외국의 로펌처럼. 미국, 영국 로펌은 많은데 변호사가 4,000명, 5,000명짜리가 많아요. 우리나라 김현장이 개요 500명, 600명인데 그것도 최근에 확 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가서 어쨌든 살아남으려 해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기지들이 경쟁 쳐야 되니까 중개업을 하겠다는 거야, 작년에. 올해구나, 올해. 말이 돼요? 그 부모들은 뭐냐고 변호사 시켜놨더니 그냥 중개업이나 하려고 다니고 공인중개사 밖으로 뺏으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또 욱하네? 아니, 뭐 중개사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살아남으려면요. 어떤 직종이든 지금 경쟁 도태돼서 망한 사람 많다니까. 의사들도 망한 놈 얼마 많은데요. 그래서 남은 큰 병원에 응급의사로 가가지고 막 일당 받고 이런 놈 천지라니까요. 그 고가 장비 리스트로 들어놓고 손님 없어가지고 망하고 개원했다가 얼마 많은데요. 중개업자도요, 책 안 보고 공부 안 하면 도태됩니다. 절대로. 거짓말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신문 철저히 봐가지고 이 현재 돌아가는 나라의 법과 제도를 공부해놔야 손님 왔을 때 투투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금 얼마 내나요? 할 때 얼마 낸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5억짜리 집 사러 온 사람, 팔러 온 사람이 사장님이 근데 세금 얼마 준비해야 돼? 할 때 세무사 전화해 줄까요? 이러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양도소득세, 취득세 얼마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하는가 하고 이 사람 머릿속에 뭘 기억을 할까? 그죠? 세무사 전화해 드릴게요. 기억 안 합니다. 딱 정확히 계산 딱 해주는 사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고 싶어요. 텔레비 나옵니다. 어디서 사장님 이 동네 투기과열지구 지정됐다는데 투기과열지구 왜 하나요? 이렇게 투기가 과열됐겠죠. 과열돼가지고 한 것 같은데? 과열? 근데 왜 지정해요? 과열됐잖아요. 투기돼가 투기. 그걸 어떻게 잡아요? 투기 못하게 하겠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왜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했을 때 어떤 규제를 받는지를 두두두두 얘기를 한 사람하고 손님의 기억 속에 남는 기억은 달라요. 부동산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부동산 샀단 말이에요. 그치 돈 주고. 근데 이 사람 말 들었더니 집값 진짜 올랐어요. 위치 좋아. 살기 너무 좋아. 그러면 나중에 팔 때 여기 가는 거예요. 팔 때 딴 데 안 갑니다. 연을 맺은 데 간다니까. 그 다음에 손님이 끌어다 줍니다. 내가 아는 손님 있잖아. 이 동네 사고 싶으면 이거 여기 가라고. 똑똑하다고. 근데 이 사람이 막 구라친 거예요. 좋다고 좋다 갔더니 막 물을 안 나오고 세고 벽지 뜯었더니 막 금가 있고 막 그 사람 욕할까 안 할까? 합니다. 손님 절대로 안 갖다 줍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질 합니다. 소문 내고. 그 다음에 내가 팔 때 딴 데 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할 때 눈앞에 이익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부동산 중개업자 만나보면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왜 신문도 안 보냐 물어볼 때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부터라도 매일 신문 하나 보는 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 다음에 학개론 문제 신문에 보도되는 거 나와요. 신문에. 부동산 학개론 1차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요새 뭐 대출 규제, DTI 뭐 어떻게 LTV 해가면서 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요. 그리고 살아있는 지식을 계속 접할 수 있다니까요. 그 제도가 바뀌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다 바뀌었는데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민망한 일이냐고. 그래서 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요새 뜨고 있는 건데 더 떠보도 못했다고 하니. 근데 가끔 이런 건 들어봤나요 혹시? 여러분 이제 50평, 60평 대형 아파트 있잖아요. 대형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니까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니까 30살 신혼부부가 50평 아파트 살까요? 그럼 100% 애들이 이혼합니다. 방이 5개이기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각자 처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딱 이혼하게 돼 있어요. 방이 하나밖에 없어야 돼. 좁은 방. 도망갈 길이 없는 방이에요. 몸 부딪혀야 돼. 그래야 금방 화해를 해요. 아니 어른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집 나가버리면 할 말이 없고 40평 이상 대형평 아파트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거든요. 다 경제생활 한 20, 30년 해야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걸 리모델하거나 재건축할 때 현관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방 1개나 2개를 부엌 만들어서 별도 공간으로 공사를 해요. 부담금 한 4, 5천만 원 내면 되거든. 그래서 대형 아파트 재건축할 때 세대주가 돈을 좀 내. 그래서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서 이걸 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월세 80만 원 나오면 그 나이든 보호 대책도 되고 우리 부모들은 집 한 채 가진 게 꿈이거든요. 딸랑 집 한 채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젊은 부부들은 신혼부부들은 전세 난 집 구하는 데 쉽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낼 때 어떻게 나오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나오는 요건들 있잖아요. 얘들 뚜뚜뚜 외워놓고
정답으로 될 부분만 딱 체크해서 딱 기억을 하면 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용어들을 자꾸 익숙하셔야 되는 거예요. 쭉 넘어가 보세요. 쭉 넘어가면, 혹시 여러분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들어봤나요? 지역주택조합? 갈 길이 멀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혹시 오늘 신문도 크게 나왔는데, 199페이지를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있나요? 메뉴의 제목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러죠? 요새 뉴스 나오잖아요. 드디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자, 한 장 넘기세요. 나중에 다 가르쳐 줄게요. 얼마나 똑똑해지겠냐고,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투기과열지구 나오죠? 아이고, 투기과열지구 난. 자, 경기도 부천 우리 역곡 일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과도하게 안정이 됐잖아요. 죽음 직전이요. 집값이 변동이 없어요. 얼어 죽을 놈의 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제발 이 동네 지정해달라 그래도 안 해줘. 근데 우리 뉴스 나오는 이제 강남 3구. 그죠? 그 다음에 강동구. 하고, 이제는 이제 서울시내 집값이 지금 암만 억제해도요. 지금 벌써 뉴스 또 나오죠. 아파트값 서울시내 막 오르고 있다고. 암만 억제하고, 암만 대출이자 높여도 돈 있는 사람들은 더 큰 기회가 온 거예요. 대출 안 받는다는 얘기, 자기들은. 떠중이가 경매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시장 다 흐리더니 잘 됐다고 그래, 걔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요, 경매 절차 들어갔을 때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이거 30명, 40명 들러붙었는데 깔끔하네, 서너 명이서. 이렇게 돼요. 대출 금리를 올리고 대출 한도를 줄여놓고 억제를 할수록 보통 사람들만 피 보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 경산안내 하고 있어요. 대출 안 받거든요. 대출 안 받고 사서 또 올리고 또 팔고 돈 막 또 하고 막 경쟁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값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내 25개 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 지정됐다 나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됐을 때 과연 중개업자가 어떤 머릿속에 그 제도를, 그러죠? 손님들한테 설명해야 되잖아요? 뭐야 이게 도대체가? 왜 지정했지? 지정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다 공부를 해야 될 때 객관식을 떠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객관식은요, 내가 이걸 지대로 공부해야 돼. 공법은 지대로 공부해야 되거든. 지대로 공부하면 객관식 자동으로 풀리게 돼 있어요. 객관식 연구 공부를 하면 힘들어져요. 내가 또 시험에 틀렸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투기과열지구가 이런 데서 나오면 한번 제대로 내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텔레비전 뉴스 나올 때 팍팍 들어온단 말이에요. 뉴스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202페이지에 공동주택의 리모델 나오죠. 이 주택법이 왜 이걸 내가 중간에 얘기하냐면 공법 중에서도 현실 중개업자가 가장 관련이 많은 게 이 주택법이거든. 아파트 관련된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다시 앞으로 쭉 가세요. 쭉 앞으로 가면 98페이지 펼치는 거예요. 98페이지부터 이제 본론 들어가네요. 본론. 찬물 한 잔 먹고, 아니, 10분 쉬었다가 본론 들어갑니다. 또 10분 쉬었다 오세요.